안녕하십니까. 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극균형입니다. 올해 2022년도 제20차 정기총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속되는 관계로 올해도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풍성한 총회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면 총회로 하고 일부 설명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과정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가 어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질의응답하고 올해 계획에 관련해서도 서로가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먼저 그 대의원 여러분들한테 총회 자료집을 지금 다 나누어 드렸고요. 사전에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2년도 생산자연합회 제20차 정기총회 대의원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그 2021년 사업 보고, 그 다음에 결산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사업 보고 드리기 전에 2021년 전체 어떤 그 회원 현황과 어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도표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우리 회원은 2278세대의 농가가 계십니다. 작년 대비 18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회원 가입 상황은 182세대 회원이 가입을 했고요. 164세대 농가가 탈퇴해서 18세대의 농가가 증가한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의 어떤 지역별 어떤 회원 분포 현황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이 표는 그 2021년도 전체 어떤 사업 총액을 이제 살펴보는 도표입니다. 각 품목별 어떤 그 사업에 있어서 증감률이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차 농산물, 잡곡, 주곡, 채소류, 과일류의 어떤 성장세가 뚜렷하고 가공품에서 음료라든가 생활용품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마이너스 성장 이런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공급액은 소비자 이용 총액은 4,960억으로 2020년 대비 1.2% 성장을 했고요. 한살림 생산자 출하액으로 이것을 표시해 보면 한살림 생산자 출하 총액은 3,596억으로 전년 대비 0.5% 성장한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그 소비 매출에서 한살림 그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그 도표입니다. 저희가 1차 농산물이 대략 30% 정도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체 우리 한살림 2278세대 농가의 어떤 연령별, 세대별 분포 자료입니다. 그 저희가 그 전년에 비해서 0.9세가 젊어졌습니다. 은퇴 생산자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탈퇴하시면서 전체 그 생산자 평균 연령이 62.3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별 어떤 구성 비율은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한살림 생산자 연합회의 기본적인 그 사업의 기조와 방향은 한살림 생산자는 기후위기 시대, 농업위기 시대 각성된 농민농업운동의 주체로서 생명살림의 생활양식과 농법을 구현하고 생산, 가공, 유통에서 주체성, 책임성, 차별성을 높인다라는 기조와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그 한살림 생산자는 다른 친환경 농업 내지는 다른 유기농업을 하는 생산자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하는 한살림 소비자들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살림 생산자들은 일반 어떤 친환경 농업 생산자나 유기농업 생산자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 어떤 차별성이 있길래 한살림 소비자들이 한살림 생산자들이 생산한 물품을 책임 소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높여나가는 것을 사업의 기조와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와 방향에 기초해서 4가지 사업 목표, 한살림 농업운동 강화, 한살림 조직운영체계 안정화, 다주적인 생산관리체계 구축, 정책과제로서 한살림 농업 시스템 분석과 과제 발굴이라고 하는 사업 목표, 4대 사업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른 주요 사업 계획과 세부 사업 계획을 가지고 2021년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그 주요 사업 관련해서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세부 사업 계획 보고서에 부록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록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한살림 농업운동 강화, 한살림 생산자 운동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된 주요한 어떤 과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명농업 및 생활실천 확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세우고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들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는 인류 전체가 인류의 생존과 연관해서 어떤 당면한 모두의 어떤 과제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한살림의 소비자 생산자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 대응해야 될 그러한 어떤 그 현실적인 과제에 좀 당면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기술적인 어떤 대안들을 찾아올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살림 농업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한살림이 애초에 지향하는 어떤 생명농업, 생태농업, 그야말로 지역에서 복합용농에 기반한 윤작체계, 순환농법 체계, 그리고 땅을 가꾸는 어떤 유기물 증대농업, 생태농업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한살림 생산자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물품 이용의 생활화라든가 쓰레기 하나라도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일회용품 하나라도 줄여 쓰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활 태도가 결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기적 양분 관리를 위한 토양 유기물 증진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호밀 체종포를 전남에 26,000평의 체종포를 확보해서 18.7톤의 호밀 종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이 호밀 종자를 101농가가 133헥타의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호밀을 재배하게 되면 3,000평당 23톤의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호밀 녹비작물 재배를 통해서 3,109톤의 어떤 탄소 저감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내고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이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직접적인 과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생소협동운동의 전개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한살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산소비협동이자 가장 큰 힘이 생산소비협동입니다. 한살림은 지금까지 30년을 생산소비협동을 통해서 한살림 운동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생산소비협동운동을 통해서 한살림 30년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도농교류가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힘일 수 있는데요. 코로나라고 인해서 도농교류가 위축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생산소비협동운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23개 지역상협에서 217회에 걸쳐서 3,137명의 도농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년 대비 한 30%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일손돕기라든가 장목체험이라든가 이러한 도농교류들을 지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 생산자들이 온라인 요리교실 시범사업, 그다음 생산자연합회 주최의 가을거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소비자와 만나는 작업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부분들이 도시지역 먹을거리 돌봄 활동과 연계한 농산물 나눔 활동이었습니다. 한고랑 나눔 운동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변경해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살림 생산자들이 어떤 자기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도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돌봄의 손길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첫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한살림 도시의 소비자들과의 생산자 소비자의 새로운 어떤 협동 운동으로서 한살림을 넘어서 도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살펴나가는 그러한 먹을거리 돌봄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살림 서울, 한살림 고향파주와 시범사업들을 진행해왔고 각각의 지역 생산 조직에서 지역의 소비자 조직 내지는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각각의 어떤 조건에 맞는 먹을거리 돌봄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한살림 생산자가 다른 일반 친환경 농업인 내지는 유기농업인과의 어떤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살림 생산자들의 어떤 차별성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소협동운동 전개 관련해서 그 참여인증을 내실화하는 것을 저희의 작년에 주요한 사업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저희 참여인증은 한살림 소비자들과 오래전에 약속한 주요한 어떤 약속입니다. 한살림다운 과정 중심의 인증체계를 만들어서 생산 과정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고요. 기왕 할 것이면 생산자가 책임있게 주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작년에 참여인증 전담 실무자를 생산자협회 사무처에 배치하고 저희가 강원, 경기, 충북 지역을 집중지역으로 해서 52개 공동체가 참여해서 참여인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참여인증 과정을 통해서 생산 공동체의 기본적인 생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의 기본 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동체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17개 신규 공동체에 관련해서는 196명의 생산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한살림 생산 공동체의 역할과 자주적인 생산 관리에 대한 의식들을 강화시켰습니다. 청년 농부 및 후계 농업의 육성 관련해서 작년도에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은 크게 4가지. 각 공동체나 지역에서 교육농장 시범사업들을 잘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귀농을 하는 실무자 활동가 등 청년들의 어떤 생활 안정들을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귀농 귀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후 어떤 사업 과제들을 발굴해내는 것, 그리고 청년 생산자들의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특히 농업 생산의 어떤 안정성들을 높이기 위한 농업기술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요 사업 과제로 세웠던 조직운영 체계 안정화와 관련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운영 과정을 돌아보게 되면 가장 큰 지금 그 내부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 공동체들이 잘하는 공동체는 참으로 잘합니다. 못하는 공동체는 또 참으로 못합니다. 공동체 간의 어떤 역량의 편차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조직의 어떤 역량의 편차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 간의 역량의 편차를 줄이고 각 공동체가 기본적인 자주적인 활동 역량들을 높여내서 전체적으로 공동체 역량을 높여나갈 것인가가 조직운영 체계 안정화에서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 잘하기 위해서는 지역연합회 운영회의가 공동체의 상황들을 잘 점검하고 공동체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로서 회의가 내실화가 되어져야 되고 회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정례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공동체 원료회의라든가 지역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공동체의 어떤 역량들을 조직운영 체계를 안정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사람의 육성 문제가 주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가능한 대면 교육을 통해서 각 지역별 심화교육이라든가 기초회원교육들을 진행해서 저희가 800명의 생산자, 실무자 교육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그 실무자 역량 강화를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조직 역량들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 사무국의 실무자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에서 담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작년도 각 지역의
사무국의 실무자, 그다음에 지역의 사업법인의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해서 사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고요. 결국은 지역 사무국에 대한 지역 사업법인의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 생산자들의 실무자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을 한살림 생산자 운동의 주요한 파트너로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의욕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무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들이 함께 동반되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과제로 설정한 자주적인 생산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적인 생산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삼았던 부분들은 2021년도에 지금까지 저희가 생산관리 관련해서 사업연합의 어떤 그 생산관리의 보조적 역할들을 해왔다고 한다면 2021년부터는 생산자연합회가 생산관리의 중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가자라고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연합과 업무분장들을 정돈하고 생산자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생산교육부터 어떤 배정체계 개선, 그 다음에 출하관리까지 이어지는 그다음에 안정성 관리를 해내는 이러한 어떤 역할 분장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관리를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첫 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제 참여인증 관련해서도 생산자연합회가 실무자를 배치하고 오히려 전담해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참여인증에 성과들을 내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이제 생산관리를 생산자연합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요하게 받침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생산정보관리 체계들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제 전체 조직 차원에서 생산자들의 농업 현황이라든가 누가 어떻게 농사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는 양이 얼마나 남고 얼마나 모자르는지도 제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느 때는 물품이 과잉이 되고 어느 때는 생산지에 물품이 남아있어도 소비지에서는 결품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필지정보부터 약정정보, 그다음에 파종에 관한 정보, 작황에 관한 정보, 수정주는 출하정보까지 이것이 전산정보체계로 구축이 되어져서 우리의 전체 어떤 생산 과정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생산자들의 농업 경영 현황과 우리 생산자들의 생활 형편을 조직이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기반해서 우리의 어떤 그 생산 관리가 효율화되고 좀 더 고도화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던 과정들을 새롭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역 사무국이라든가 생산자들의 어떤 일거리가 늘어나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이 한 단계 변화하고 쇄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감내해 나가면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에 토대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현실에 기반한 정책들을 설계하고 생산자들의 생활을 돌보는 어떤 그 사업 방향과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제 관련해서 작년에 한살림 농업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한살림 전체 어떤 그 농업 현황에서 우리가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를 발굴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생산정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 계획이 원래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사업연합의 어떤 전산관리본부가 인력들이 공백이 생기고 이러저러한 어떤 업무의 하중 때문에 제때 진행이 안 되면서 전체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전체 농업 시스템 분석 과제는 2022년도 사업 과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1년도 사업 중에서 주요한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어떤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상태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2021년도 어떤 결산 재무상태표는 전체 자산 합계가 125억 6,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117억 1,300만 원에 비해서 대략 한 8억 5천만 원 정도가 자산이 증가한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어떤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2021년도 어떤 결산 손익보고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체 사업 수익이, 회비 수입이 52억 6,2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전체 사업비와 관리비로 45억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익이 7억 3,9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사업의 수익으로 7,8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의 비용으로 780만 원, 그래서 전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8억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을 해서 법인세 10%를 공제하고 최종 순이익은 7억 2,9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보고의 잉여금 처분안입니다. 그 전년도 미처분 잉여금이 1억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이 1억 1,200만 원에다가 올해 그 당기순이익 7억 2,970만 원을 합쳐서 8억 4,100만 원이 금년도에 그 처분해야 될 잉여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등의 이익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그 누적된 적립금 중에서 전년도 사용한 금액, 그러니까 관계회사 출자금으로 5억 2,900만 원을 사용하고 생산안정 기금으로 3억 9,800만 원을 사용한 총액 9억 2,880만 원을 금년도에 합산해서 잉여금 처분액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체 17억 7천만 원을 2021년도 기말 잉여금 처분액 총액으로 해서 이 중에서 그 3억 9,800만 원 생산안정기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13억 7,100만 원이 최종 잉여금 처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7천만 원의 잉여금 처분 내역은 일단 보유자산 적립금, 이거는 적립해 두었다가 관계회사 출자금이라든가 필요할 때 어떤 그 지출하는 자본으로 7억 900만 원을 적립해 두고요. 그 다음에 생산안정 적립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적립하고, 그 다음에 그 출자 적립금,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5억 2,900만 원을 관계회사 출자금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을 2021년 기말에 출자 적립금으로 잉여금 처분하는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그 활동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활동 계획의 기본 기조와 어떤 사업 계획은 2021년도 기조와 방향을 같이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 2021년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을 완성해야 될 필요성과 그 기조 하에서 새롭게 어떤 필요로 되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전체 사업 기조와 방향을 2021년 사업 기조와 방향을 가지고 그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사업 목표도 2021년 사업 목표와 동일하게 한살림 농업운동 강화, 조직운영 체계 안정화, 자주적인 생산관리 체계 구축, 정책 과제로서 2021년도에 완수하지 못한 한살림 농업 시스템 분석과 과제 발굴, 여기에 더해서 주요 품목 생산비 조사라고 하는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각각의 부분에 관련해서 주요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명농업 및 생활실천 확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작년과 동일한 어떤 그 기조와 입장입니다. 결국은 기후위기 대응, 그 다음에 생명농업 생활실천 확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살림 생산자의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산자들의 어떤 생활과 농사 현장으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결국 한살림 농업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물품이용 생활화, 쓰레기 분리수거, 농업 폐기물 분리수거, 그 다음에 그
일회용품 하나라도 덜 쓰기,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농사 부분에서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실천 활동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생산자들의 의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좀 새롭게 계획되어진 것 중에 하나로는 지속 가능한 농법 사례 발굴 공모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보게 되면 무용은 농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멀칭 농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트임 농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좀 더 생태적으로 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하는 사업들을 올해 새롭게 계획했습니다.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한살림 농업운동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 새롭게 좀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산자의 생산 및 생활 안정 체계 마련입니다. 사실 올해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작년도에 어떤 그 농업 인력 부족과 어떤 인력 인건비 어떤 폭등 문제는 진짜 이 상태로 농업이 지속 가능할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겨울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날씨가 또 어떻게 되어질지 이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생산자들한테는 가장 큰 아마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생산자들의 어떤 생산 안정과 어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는 잘 살펴봐야 되고, 과연 우리가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과 제도와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생산자들의 생활의 문제를 생산자연합회가 이제는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안정과 한살림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난해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왔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저희가 3,590억 정도 지난해 어떤 전체 우리 물품 출하 성과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1차 생산자들 2,280세대의 농가들은 3,590억의 30%, 1,000억 정도의 물품 출하액을 가지고 우리의 살림살이들을 꾸려나가야 됩니다. 한살림 생산자 대부분이 한살림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조건을 감안할 때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량이 한살림 1,000억의 물품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어서 서로의 생활을 돌보고 서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체 생산자의 30%가 전체 약정량의 70%를 공급하고 있고요. 반면에 70%의 생산자가 약정량의 30%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이 불균등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 물품 출하액, 결국은 소비 총액이죠. 소비 총액을 가지고 한살림 생산자들이 서로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배정의 상한선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로 농사져서 전업농으로 어떤 생활을 해나가고자 한다면 목표 조수익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설정해서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조직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농 기준에서 연 최소한 1단계로 7, 8천만의 목표 조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체 배정 체계를 운영을 하고,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약정량은 가져가는데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도 다음에 또 그 약정량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사례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어떤 배정 체계가 작동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안은 3, 4년 단위의 어떤 평균 약정 이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약정에 대한 책임성들을 높여나가는 이런 어떤 제도로서 저희가 배정 체계들을 전환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어떤 정책위원회 논의하고 논의의 어떤 그 결과 초안들을 각 지역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역의 의견 수렴들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올 초에 이 부분들을 지역의 의견들을 모아서 세부적인 어떤 배정책의 운영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다시 한번 지역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주요 장목별로 어떤 배정체계들을 그 가족농을 육성하고 신규 청년 생산자들을 육성해 나가는 그러한 배정체계로 작동되도록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확인하는 어떤 그 단위로서 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정체계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한 가지 추가 새롭게 또 하는 부분들이 물론 기존에도 생산비 조사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생산비 조사 작업들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책위원회에서 생산비 조사를 위한 세부 항목과 그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저희가 점검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일단 주요 품목, 10개 품목의 남부, 중부, 북부의 지표 생산자들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최소한 품목당 3인 이상의 어떤 생산자들이 우리가 생산비 조사 매뉴얼을 기초로 해서 생산비 조사들을 진행을 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대로 이사회에 나오시는 지역 대표들은 자기 주요 장목은 장목대로 그렇게 해서 생산비 조사들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걸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 농업 경영 현황은 어떠한지 그래서 농업 경영 개선을 하고 합리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더불어서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생산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가격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생산비 조사 과정들을 올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많은 협조와 참여가 따라줘야 될 부분입니다. 두 개씩 넘어가지. 네, 한살림 생산 농업운동의 강화의 세 번째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생소협동운동의 전개입니다. 도농교류 관련해서 우리가 그 도농교류 번역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생산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요리교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시작한 한고랑 나눔운동 이것은 특히 소비자 조직에서 한살림 생산자들의 어떤 차별성과 한살림 생산자들로부터 어떤 감동을 느끼는 아주 주요한 활동들이었습니다. 올해 이 부분들을 더욱더 확대하고 이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활동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그 23개 그 소비자 생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소비자 생협 이사, 임원들 그리고 또 활동가, 실무자들과 순회 간담회를 가져 나가려고 합니다.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간담회를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요. 그 목표는 지금 우리 어떤 변화된 농업 현실, 생산 현실들을 소비자분들과 잘 공유하고 서로 함께 잘 이해해서 한살림 생산소비 협동운동들을 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잘 해나가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더불어서 올해 그 생산자연합회가 한살림연합에 제안해서 올해 그 한살림연합의 농업살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농업환경,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고령화라든가 우리 어떤 농업 현실이 변화하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한살림 전체 생산자 소비자 전체 차원에서 이런 변화된 농업 현실에 맞게 우리가 어떠한 조직적인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현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를 한 2, 3년간 어떤 시간을 정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귀농 및 후계자 육성 관련해서는 올해 지속 과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좀 새롭게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사업이 우리 씨앗 농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씨앗 농장 관련해서 우리 씨앗 농장을 처음 시작하신 안상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져 왔고 안상희 대표님께서 이제 고령화되어지시고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 씨앗 농장을
좀 더 한살림 전체가 참여하는, 근데 한살림의 어떤 공공적인 농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작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한살림 연합 이사회 차원에서 지역생협 전체 23개 지역생협이 전체 우리 씨앗 농장에 출자 참여하고 우리 씨앗 농장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역생협의 어떤 소비자 조직의 대표와 한살림 연합, 생산자 연합이 참여해서 전체 우리 씨앗 농장에 대한 책임 운영들을 좀 진행하기로 그렇게 전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씨앗 농장에 대한 운영의 어떤 책임과 주체가 생산자 연합회와 지역 소비자 조직이 함께하는 것으로 지금 전환은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씨앗 농장을 우리 씨앗을 매개로 하는 어떤 교육과 체험, 어떤 농장으로서의 교육 농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씨앗 농장에다가 그 한살림 귀농 어떤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우리 씨앗 농장에서 귀농 청년들을 위한 교육 농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확대해 나가서 우리 씨앗 농장을 한살림에 좀 더 그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활성화하고 그 역할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조직운영 체계 안정화와 관련된 올해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되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이제 진행되는 사업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운영위원회 회의 체계들을 좀 더 효율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 운영 매뉴얼들을 지금 올 상반기에 준비해서 좀 지역운영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공동체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생산자연합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의견들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매뉴얼들을 좀 잘 정돈하고 지원하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산관리 담당자 회의를 상설합니다. 각 지역 사무국에 생산관리 담당 실무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역할들이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고, 따라서 사무처와 지역 사무국의 생산관리 담당 실무자들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생산자연합회가 이제 생산관리를 주체적으로 담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지역 생산관리 담당자들의 책임과 역할들을 높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힘을 쏟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 단위 협동적 농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고령화되어지고 이제는 개별 생산자 내지는 고령화되어진 개별 공동체 차원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각자 물품 생산에 각자 출하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더 이상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생산자 조직화, 생산 관리부터 어떤 출하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어떤 관리와 협동 체계들을 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역 단위 어떤 그 협동적 농업 시스템을 기존의 아산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역 농업 체계를 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전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조직의 어떤 주요한 어떤 과제로 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 조직의 통합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감귤 공선과 비파괴 검사, 그것을 기반으로 하던 통합물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전남 지역에서의 어떤 통합물류 체계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나가고,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만큼 어떤 통합물류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결합을 해서 어떤 그 지역 연합회의 어떤 조직 통합력들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어떤 지역 생산자들이 협동해서 함께할 수 있는 특화 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 지역에서는 밀이라든가 보리, 맹류 단지화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생산자들이 그 사업을 매개로 서로 협동하고 서로의 어떤 단결력, 통합력들을 높여 나가고, 그 사업이 거점이 되어지면서 전체적인 물류 통합에 대한 것들도 더 증대시켜 나가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가져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한살림 사업연합과 함께 어떤 맹류 사업, TFT를 운영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밀 사업 단지화 및 밀 사업 가공의 어떤 타당성들, 사업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만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농촌 돌봄 TFT 관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촌 고령화되어지면서 우리 고령화된 생산자들에 대한 돌봄 문제들도 생산자연합회라고 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디서 시작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괴산 지역에서 어떤 괴산군에서 어떤 농촌의 어떤 노인 돌봄 시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과 연관해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괴산연합회가 운영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매개로 해서 농촌에서의 어떤 그 농촌 돌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에 대한 연구 단위를 구성을 해서 괴산군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들을 마련하고 실제 그 결과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 결과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고 다른 지역에서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살림이 지금 소비가 지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계속 어떤 그 하향세로 오던 부분들이 그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지가 됐을 경우에 한살림 소비 증대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한살림 소비가 위축된다고 한다면, 감소한다고 한다면 한살림 생산자 운동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요. 그랬을 때 한살림 소비자들의 소비에만 어떤 의존하는 방식에 계속 우리가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산자가 스스로 공공급식이라든가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별도의 유통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그 공공급식이라든가 임산부 끌어미라든가 외부 유통을 하고 있는 지역 조직과 어떤 법인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적인 상황들을 공유하고 전체 물품들을 공유하고 이후에 어떤 그 대책이라든가 활로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올해 시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업물 생산 안정화 소통 확대도 올해 새롭게 세워진 계획인데요. 그 1차 산지와 가공산지 간의 어떤 그 협동의 핵심은 원물을 가지고 협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차 생산자가 가공에 필요한 원물을 생산하고 그것을 가공산지가 가공을 해서 그것이 1차 생산의 기반을 확대하고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일부 물품 관련해서는 한살림이 약정 체계로 가공 원물들을 생산 조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가공 생산자들이 각기 원물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원물 어떤 수급의 안정성이 또 떨어지는 과정이 돼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가공 생산자와 1차 생산자가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현실 가능한 어떤 협동 방안들을 찾아 나가기 위한 그런 소통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생산자 조직 체계 안정화 관련해서 생산자 및 어떤 리더 교육 강화, 이것은 늘 그 해오고 있는 사업들이죠. 올해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올해 새롭게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무자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무국 실무자, 그다음에 지역 사업 법인의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사무국과 법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도 올해 좀 실시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역 사무국 실무자 교육 관련해서 실무자들의 업무라든가 근무 연한에 맞는 그러한 어떤 그 차별화된 교육들을 올해 이제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 실무자 공통 교육과 연차 교육, 그다음에 업무별 교육, 연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사무국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들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자 일꾼 영석 교육 관련해서도 좀 더 지역과 밀착해서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해당 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차기의 어떤 리더로서 예상되어지는 생산자분들과 함께 그 지역의 어떤 현황과 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교육 방향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생산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생산정보관리체계 구축은 2021년도 미연의 어떤 과제들을 올해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전체 필지정보관리부터 약정, 그다음에 출하 정보체계 구축까지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그것의 현장 적응 활용도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올해 그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면 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관리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사무국의 어떤 관리 실무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인증 내실화도 계속 지속되는 과제인 거고요. 올해는 참여인증 공동체를 70개 공동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참여인증의 제도를 바꿔서 참여인증을 참여하면 2년 연속 참여인증에 참여해서 공동체의 기본기를 강화하고 그리고 나서 인증을 획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참여인증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해서 3년 단위로 참여인증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자주적인 생산 관리를 잘 하면 되는 방향으로 전체 참여인증 제도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70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인증을 해나가고 올해는 기존 참여인증 공동체 물품의 참여인증 표기를 해서 참여인증 물품의 어떤 차별성들을 소비자들한테 잘 안내하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들을 올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살인 농업 시스템 현황 분석 및 과제 발굴, 그 다음에 주요 품목 생산비 조사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2021년도 미해결 과제를 올해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22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들 보고 드리고요. 이어서 2022년도 어떤 예산 계획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총액은 수입 총액은 50억 3,800만 원의 수입 총액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지출 총액은 예비비 포함해서 50억 3억 8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항목 50억 3억 8천만 원을 대략 살펴보게 되면 회비 수입이 43억 전년도 43억에서 올해 41억 9천만 원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회비 1억 2천만 원 회비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관리 응용료가 전년도 9억 2,500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으로 이 부분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사 참가비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전체 2022년도 그 수입 예산이 50억 3억 8천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회비 수입이 전년도 43억에서 41억 9천만 원으로 한 1억 2천만 원 어떤 줄게 된 어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지난해에는 그간의 어떤 잡곡 회비 그러니까 2년치가 어떤 그 미납되어 있던 것들을 받으면서 그것이 7천만 원 정도의 그 회비 증가 요인을 가져왔었고요. 전체 어떤 회비 어떤 그 올해 회비 요율 관련해 갖고 정육 산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정육 산지에 0.4% 회비를 0.2% 줄여들면서 회비 감소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회비 수입이 올해 1억 2천만 원 감소했고요. 산지관리 용역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살림 사업연합이 한살림 생산자연합회의 생산 관리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 비용입니다. 전체 어떤 그 매출액의 0.2%를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올해 0.165%로 조정하면서 그거에 따른 그 수입 예산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0.165%로 어떤 그 조정하게 된 배경은 0.035%를 가격안정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이 가격안정기금을 사업연합에서 먼저 선공제해서 하고 나머지 0.165%를 생산자연합회에 산지관리 어떤 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전체 회비 산지관리 용역료가 줄어들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그 지역 예산
지역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 지원 예산 총 25억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는 26억 8천만 원 정도로 한 6.8% 어떤 증가한 형태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전국 예산 관련해서는 사업비, 관리비, 예비비 포함해서 전국 예산이 2021년도에 20억이 잡혀있던 것이 2022년도에는 23억 5천만 원으로 17% 증가한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458만 4천 원을 포함해서 전체 지출 예산 50억 3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 지출 증가 사유 관련해서는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안정기금 조성 관련된 사안입니다. 한살림 생산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기금 중에 생산안정기금과 가격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생산안정기금은 한살림 생산자 출하액의 0.1%, 가격안정기금도 한살림 생산자 출하액의 0.1%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은 2014년도부터 저희가 조성을 해왔는데요. 2017년까지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일정 정도 기금이 모여서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신규 기금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 현재 가격안정기금은 4억 1,300만 원이 남아있어서 향후 어떤 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기금 부족이 예상되어져서 2022년부터 기금 조성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직은 한살림 소비자 가격의 0.1%를 올해부터 조성하고요. 한살림 0.05%를 조성하고요. 한살림 생산자도 한살림 생산자들 추락 가격의 어떤 0.05%를 지금 조성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체 어떤 가공산지라든가 1차 생산자들의 어떤 부담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2년에 올해 한해서 한시적으로 생산 조직이 전체 어떤 예산 내에서 그 부담해야 될 1억 7천만 원의 어떤 그 가격안정기금 부담금을 예산 내에서 어떤 집행하기로 그렇게 올해는 예산 계획을 짰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가격안정기금을 납부하지는 않고요. 올해는 예산 내에서 처리하고 일단 이렇게 올해 일단 그 예산 내에서 가져가 보는데 내년에 예산이 안 나올 경우에 내년부터는 생산자 개개인이 가격안정기금을 납부해야 될 상황이 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전체 가격안정기금 2014년부터 조성되어지고 집행되어진 내용, 그래서 최종 2021년 말 합계 4억 2,300만 원이 잔액에 있음을 보고 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출자금 조성에 관련된 제안입니다. 제안 배경은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그 한살림 생명살림 운동을 하고 직거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동으로 한살림 주식회사 한살림 사업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 조직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살림 사업연합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출자한 공동사업법인으로서 그 사업연합에 필요한 어떤 자본 조달을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그 사업연합에 대한 생산자연합회의 자본 참여율은 18%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출자금 조성 제안을 드리는데요. 한살림 사업연합이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본 조성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금 소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떤 생산 정보 시스템 자체가 진짜 저희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한살림 전체적으로도 우리의 전산 시스템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어지고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상황 속에서 한살림 전산 시스템은 이걸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낙후된 전산 시스템들을 개편해야 하는데 한 7, 80억의 어떤 그 자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한살림의 지금 안성물류센터가 지금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한 3, 4년 내에 안성물류센터가 거의 꽉 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간 부족 예상이 되어져서
안성 물류센터를 새롭게 옮겨서 확대 증축하든가 아니면 지금 그 오포에 한살림이 가지고 있던 지금은 둘의 생협에 빌려준 물류센터가 있는데 기존 오포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물류센터들을 확장하든가 두 가지 지금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전체 462억 원의 총 자금이 소요되고 있고요. 이 필요한 총 462억 원 중에서 생산자연합회에다가 신규 출자 40억 원을 요청받은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생산자 출자금 조성 제안을 다음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자 비율 관련해서는 1차 농산물 생산자는 출하금액의 0.5%, 가공품 생산자는 출하금액의 0.2%, 축산물 생산자는 출하금액의 0.04%를 출자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한정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출자금 조성 법인 관련해서는 한살림 생산연합회는 사단법인 조직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연합회가 자회사로 신규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을 통해서 출자금을 모으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출자금은 생산자 회원 탈퇴, 은퇴 시에 환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출자 비율대로 저희가 출자금을 조성하게 되면 연간 출자 금액이 8억 4천만 원 정도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5년간 42억 정도가 조성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60억의 어떤 그 필요로 한 사업 자본 중에 생산자연합회 요구하는 40억의 어떤 자본들을 저희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각 공동체에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생산자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실무적인 어떤 그 준비를 끝내서 올 상반기 중에 출자금 조성 작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어떤 그 자본 운용 관련해서 460억의 어떤 자본들을 조성하는데 소비자 조직과 생산자 조직이 출자하는 것이 대략 한 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해서 한 100억 정도를 차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조직의 펀딩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또 조성하는 것들이 한 60억 정도 조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한 60억 정도를 생산자들의 물품 결제 주기를 한 일주일 정도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주 물품 납부하면 3주 후에 물품 대금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거를 4주 일주일 연장을 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의 운영 자금의 어떤 여유가 생깁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전체 어떤 그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출자금 조성과 전체 사업연합의 어떤 그 신규 사업과 관련된 자금 운용 현황을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체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지난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서로가 수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좀 더 활력 있는 생산자연합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오늘 생산자연합회 2022년 20차 정기총회를 위한 대의원 사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참고해 주시고 당일 그 총회에서도 서면 총회를 진행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설명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때 줌으로 참석하셔서 필요한 질문이나 의견들 있으시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